742번 문제. 다음 중 옳은 것을 고른 거죠. 맞는 걸 찾는 건데 기억은 다 나눗셈만 표현되어 있네요. 그럼 이거부터 먼저 계산합시다. 7 나누기 a, 저걸 분수로 표현하면 a분의 7이 되죠. 그걸 나누기 b라고 되어 있는데, 자, 뒤에 있는 b를 분모해, 앞에 있는 a분의 7을 분자해. 그러면 분수가 복잡해지죠. 이런 경우는 뒤에 있는 나누기를 곱하기로 바꾼 다음에 b의 역수, 분모에 이렇게 1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역수를 취하면 b분의 1이 되네요. 그럼 대각선 위아래 약분이 안 되는 상황이니까 분모끼리 곱해서 붙여져요. a 곱하기 b 분의 7 곱하기 1. 그래서 ab 분의 7. 틀렸네요. 2번. 이것도 분모에 3 쓰시고 분자에 a 쓰신 다음에 나누기 b. 그럼 분모에 3 쓰시고 분자에 a 쓰신 다음에 곱하기 b분의 1. 마찬가지겠죠? 위아래 약분, 대각선 약분 안 되면 분모끼리 곱하고 마이너스 3b, 분자끼리 곱하고 a 곱하기 1이니까 1b. 근데 1은 생략하자고 배웠죠? a. 음수를 앞으로 내보내는 게 좋으니까 마이너스 3분의 3b분의 a. 틀렸네요. 3번. 뒤에 있는 게 분모죠. a가 분모, 앞에 있는 게 분자. 근데 여기서는 가로는 굳이 안 쳐도 될 것 같아요. 이런 경우는 분자에 있는 가로는 이런 경우는 안 쳐도 되죠. 그렇죠? 다음 나누기 b의 제곱. 그럼 a분의 마이너스 2 곱하기를 바꾼 다음에 뒤에 있는 수의 역수, 얘도 1이 생략되어 있으니까 b 제곱분의 1. 위아래 대각선 약분 안 되니까 분모끼리 곱합니다. 그럼 a 곱하기 b 제곱이면 줄였으면 ab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1이면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음수를 앞으로 내보내면 마이너스 ab 제곱분의 2. 틀렸네요. 4번. 끝까지 시키죠. 1, 2번엔 답 나와주면 좋은데 끝까지 시키고 있죠. 더하기보다는 나누기가 먼저입니다.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나누기 먼저. 그럼 4 더하기는 아직 계산이 안 됐고 나누기를 분수로 바꾸면 b분의 a. 근데 얘랑은 딱 봐도 모양이 다르지 않나요? 그렇죠? 얘는 4가 따로 덧셈돼 있고 얘는 분자에 덧셈돼 있기 때문에 이건 보나마나 틀린 거죠. 5번이 그럼 답인가 봐요. 5번이 맞는 답. 네. 앞에 거부터 먼저. b분의 a 나누기 마이너스 5분의 2 b분의 a 곱하기로 바꾼 다음에 뒤에 있는 수의 역수. 역수는 부호는 안 바뀌는 겁니다. 부호는 그냥 마이너스고 위아래 분모 분자만 바뀌죠. 2분의 5. 그래서 위아래 대각선 약분 안 되면 분모끼리 곱합니다. 2와 b를 곱하면 2b가 되고 5와 a를 곱하면 5a가 되는데 얘는 양수, 얘는 음수니까 곱하면 마이너스가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5번이 정답이더라. 5번이 맞는 말이다. 이런 문제였던 것 같아요. 751번. 오른쪽 그림과 같은 직육면체에 대해서 다음을 문자식을 사용해서 나타내시오. 이거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나중에도 많이 나오고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은 이걸 곱셈 공식 변형이라는 걸 또 배우게 되기 때문에 직육면체 건널비나 부피 구하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초등학교 때 배웠지만 문자식으로 표현되어 있는 내용들도 잘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건널비를 구하는데 직육면체는 건널비가 똑같은 게 몇 쌍이 있죠? 직육면체는 위에 보이는 이 직사각형과 아래 보이는 이 직사각형이 서로 똑같은 도형이죠. 한 쌍이 일단 서로 같고요. 그 다음 오른쪽에 보이는 이 직사각형과 왼쪽에 보이는 이 직사각형이 또 서로 같아요. 똑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죠. 그 뒤쪽에 보이는 이 직사각형과 앞쪽에 보이는 이 직사각형이 서로 똑같은 넓이를 가지고 있는, 똑같은 크기와 똑같은 넓이를 가지고 있는 직사각형이에요. 그러므로 결론이 뭐냐면 세 쌍이 서로 넓이 같은 게 지금 세 쌍이 존재한다는 뜻이죠. 그럼 첫 번째 여기 윗뚜껑 하나 볼까요? 윗뚜껑. 얘는 이렇게 되어 있는 직사각형이죠. 가로가 얼마냐면 가로가 a입니다. 세로는 얘가 세로인데 이 세로가 여기 있죠 지금. 네, 8. 그래서 넓이는 8 곱하기 a니까 8a.
그 다음 이제 위아래는 그럼 했고요. 오른쪽 왼쪽 해봅시다. 이걸 두 번째. 이렇게 돼 있는 직사각형을 뭐 대략 그리시고, 그림은 가로가 얘를 가로로 보시면 되겠네요. 8. 세로는 얘를 세로로 봐야 되겠죠? B. 그럼 8 곱하기 B 8B. 그럼 위아래 좌우 계산했으니까 이제 앞뒤만 계산하면 되죠. 앞에 보이는 이 도형. 네, 이걸 세 번째. 앞에 보이는 저 도형은 가로가 A, 세로가 이게 세로죠. 이 세로와 같은 게 여기 있어요. B. 그럼 둘을 곱하면 A 곱하기 B, 줄였으면 AB. 자, 근데 이게 똑같은 게 얘 몇 개씩 있다고 그랬냐면 두 개씩 있죠. 똑같은 게 두 개씩 위아래 좌우 앞뒤. 그럼 여기서 계산한 값들을 전부 다 두 배씩, 다 두 배씩 계산하셔야 되니까 2를 곱하면 16A, 2를 곱하면 16B, 2를 곱하면 2AB 이렇게 되겠네요. 2를 곱하면 숫자를 앞으로 보내고 곱하기 생략하니까요. 그런 다음에 이제 이걸 다 덧셈하면 되겠죠? 다 덧셈해 쓰시면 됩니다. 16A 더하기 16B 더하기 2AB 저렇게 써주시면 돼요. 근데 저거 어떻게 덧셈이 안 될까요? 이게 AB가 얼마인지 모르니까 이 가치를 붙일 수가 없어요. 서로 다른 모양이기 때문에 일단 여기까지 잠깐 놔둡니다. 더 이상 계산하진 않고요. 부피는 오히려 더 쉽습니다. 오히려 부피가 더 쉬워요. 직육면체 부피 구하는 공식은 직육면체에 물을 붓겠다는 얘기죠. 이렇게 물을 부으면 일단 밑에 바닥에 물이 다 채워져야 돼요. 이게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밑넓이죠. 곱하기 이 바닥만큼 쭉 하고 높이만큼 치워 올라와야 되니까 높이. 이게 직육면체 부피 구하는 공식이고, 밑넓이는 아까 여기 구했었죠. 가로 A, 세로 8인 직사각형 8A 곱하기 높이 B, 8AB. 네, 오히려 부피는 단순하게 구해집니다. 건널비가 오히려 더 귀찮아요. 되셨습니까? 네.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가로 길이, 세로 길이가 각각 120, 90인 직사각형 모양의 공원에 폭이 각각 x와 15인 길을 이렇게 그림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죠. 꽃밭을 만들었어요. 이 꽃밭의 넓이를 구하는 문제인데, 꽃밭의 모양은 일단 직사각형이네요. 그러면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라는 뜻이죠. 그럼 가로와 세로가 필요합니다. 가로 곱하기 세로. 가로는 이만큼이 가로겠네요. 이만큼이 가로. 근데 이만큼이 누구냐면 전체 120m라는 가로 길이에서 여기는 25를 뺀 길이겠죠. 그럼 120에서 25를 빼면 95가 남습니다. 이제 세로 길이는 이만큼이 세로 길이인데, 이 세로 길이는 전체 90이라는 세로 길이에서 이번엔 x를 뺀 길이죠. 90에서 x를 빼는데 x가 얼마인지 모르니까 일단 문자식으로는 90-x 이렇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가로 길이 90 곱하기 세로 길이 90-x. 근데 이렇게 쓰면 틀리죠. 얘가 가로고 얘가 세로인데 이게 가로를 안 치게 되면 이 90이 90-x에 전체 곱해지는 게 아니고 여기 딱 90에만 곱해지겠죠. 규칙이 그러니까 곱셈부터 먼저 계산하면 뺄셈은 나중에 계산되게 되기 때문에 이 세로 길이는 전체 90-x에 곱해질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전체 곱하는 때 지금처럼 항이 두 개일 때는 꼭 괄호를 이렇게 치셔야 되겠죠. 이렇게 쓰셔도 되고요. 아니면 앞쪽에 우리가 정수와 유리수 할 때 이제 분배 법칙 배웠죠. 뭐 이런 거 했었잖아요. 1 더하기 2, 3에다가 3을 곱하면 답은 9입니다. 근데 3 곱하기 3에도 9겠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이 3 곱하기를 가로 안에 있는 1에 곱해주고 다시 3 곱하기 1을 뒤에 있는 2에다가 곱해주고 그 둘을 더해도 답이 9와 같아지죠. 3 더하기 9이니까. 이런 법칙 우리가 무슨 법칙이라고 부르냐면 분배 법칙이라고 그 유리수 파트에서 공부를 했었어요. 물론 덧셈하는 게 더 편하긴 한데 상황에 따라서는 이렇게 분배 가능하다는 뜻이죠. 얘도 그래요. 얘네들이 뺄셈해야 되는데 뺄셈이 안 되네요. 이렇게 답을 써도 되는데 상황에 따라서는 보기 이 답이 없으면 아마 분배 쓸 겁니다. 뺄셈이 안 되니까 그 다음 계산 규칙은 곱셈을 해주는데
90 곱하기 90이면 8100이죠. 근데 얘만 분배하고 얘가 분배 안 되면 안 되니까 똑같이 나란히 공평하게 분배해 줍니다. 그럼 부호는 일단 양수 곱하기 음수니까 음수가 되고 90 곱하기 x 90x. 그래서 답을 이렇게 쓰셔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쓰셔도 됩니다. 둘 중에 하나를 골라 쓰시면 됩니다. 다음 표는 지은이네 학교 앞 즉석 떡볶이 가게 메뉴판입니다. 기본 재료로 구성되어 있는 즉석 떡볶이 세트 하나의 가격이 12,000원이래요. 이게 이제 기본 재료라는 거죠. 근데 지은이가 친구들과 즉석 떡볶이 세트 하나를 재료로 추가해서 총 만두 4개, 튀김 7개, 계란 4개가 들어있는 떡볶이를 먹었을 때 지불해야 할 금액이 얼마입니까? 우리 이런 경우 많이 하잖아요. 처음에 이렇게 가면 뭐 좀 먹을만한데 뭐 맛집이라고 가면 싼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기본 메뉴는 얼마 안 비싸긴 한데 좀 먹을만해서 이것저것 추가하면 생각보다 돈이 많이 늘어나는, 이것도 이제 그런 케이스로 봐야 되겠죠. 기본 재료로 구성되어 있는 이게 기본 재료예요. 만두 4개, 튀김 3개, 계란 2개로 되어 있는 이 즉석 떡볶이 세트의 가격이 12,000원이야. 단 만두를 추가하게 되면 개당 X1씩 더하게 되고 튀김은 Y1씩, 계란은 Z1씩 덧셈 되는 겁니다. 근데 지은이가 친구들과 즉석 떡볶이 세트 하나에 기본 재료라는 얘기죠. 그럼 기본 재료 12,000원에 뭔가를 추가로 더 덧셈했다는 얘기죠. 추가해서 총 만두 4개, 총이니까요. 자, 여기 뒤까지 읽어보면 되겠네요. 이 떡볶이를 먹었다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먹었냐면 총 만두가 4개입니다. 총 먹은 만두가 4개인데 원래 기본 재료에 만두가 4개 들어있어요. 따라서 만두는 추가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근데 튀김의 개수는 총 7개를 먹었는데 원래 기본적으로 3개가 들어갔죠. 그럼 얘는 4개를 추가했다는 걸 알 수 있고, 계란은 2개가 원래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데 4개를 먹었으니까 2개를 추가해서 먹었다는 거예요. 그럼 12,000원 더하기 이제 추가 금액. 일단 뭐의 추가 금액이냐면 튀김을 추가했을 때 내야 될 추가 금액은 튀김은 한 개당 Y개가 덧셈이 돼야 되는데 한 개당 Y개잖아요. 예를 들어 뭐 튀김이 한 개당 200원이 추가돼. 그럼 내가 2개를 먹으면 200 곱하기 2, 400원을 내야 되고 3개를 먹으면 200 곱하기 3, 600원을 내야 되겠죠. 그럼 지금같이 이제 튀김 같은 경우는 한 개에 Y1이에요. 한 개 Y1. 그럼 2개 먹으면 이 Y1에 2를 곱해야 되고 3개 먹으면 이 Y1에 3개를 곱해야 되겠죠. 근데 4개를 먹었으니까 Y1에 4개를 먹었으니까 Y1에 4를 곱하는데 숫자 문자를 곱하면 숫자를 앞으로 보내고 곱셈은 생략하는 거니까 튀김의 추가 금액은 4Y1 더하기 다시 계란의 추가 금액을 계산해야죠. 그럼 계란 하나는 Z1이에요. 같은 규칙이겠죠. 하나의 Z1짜리를 2개 먹었으니까 2Z. 네, 이게 답이에요. 정답은 12,000 플러스 4Y 더하기 2Z. 이게 정답이 된다. 물론 이게 뭐 G라고 하는데 이게 A, B, C, D, E, F, G 할 때 그 G랑 이 G가 잘 구분이 안 돼서 선생님이 그냥 편의상 Z라고 하니까 그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진도를 나가긴 좀 애매하고 대표형 하나씩 풀어드리고 다음 시간에 남은 진도 나오고 또 그 남은 진도에 대한 대표형을 풀어드릴게요. 자, 737번 문제. 다시 한번 아까 비슷한 문제를 질문하셨는데 다시 한번 봅시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고 2개를 고르는 문제인데 문자와 숫자들을 곱하면 숫자를 곱셈한 거를 앞으로 보내고 부호를 생략하죠. 곱셈을 생략하죠. 그럼 얘네들이 곱하면 마이너스 10이에요. 앞으로 보내면 마이너스 10에 얘는 맞는 말이네요. 네, 맞는 말. 이렇게 쓰면 틀린 것처럼 보이죠? 네, 맞는 말. 2번 문제. 숫자를 문자 앞에 쓰며 곱셈을 생략하되 알파벳 순서대로 쓴다. 근데 여기 지금 마이너스가 빠져있는 상태죠? 네, 얘는 틀렸네요. 그 다음 숫자를 문자 앞에 보내고 A를 거듭 제곱하게 되면 0.1A의 세제곱이 돼야 되는데 이거 1 뺐네요. 곱하기 1만 생략하는 거지 이 0.1의 1은 10분의 1입니다. 1이 아니고 10분의 1이에요. 1과 10분의 1은 다른 값이니까 이럴 때 1은 생략하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잘못된 계산법. 4번 숫자를 문자 앞에 뭐라고 곱셈 생략한 다음에 알파벳은 거듭 제곱 순서대로 쓴다. 네, 그럼 이렇게 나오지 않겠네요.
마이너스 2분의 1 x가 2개고 y가 하나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지수가 좀 틀렸죠. 네, 틀렸고요. 자, 얘를 계산할 때 숫자와 가로를 곱할 때는 보통 숫자를 가로 앞에 보내고 곱셈은 생략하고 이렇게. 근데 1은 보통 곱하기는 생략해야 되니까 마이너스만 써주고 a 빼기 b 곱하기 생략하고 c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네, 그래서 5번은 맞는다 이렇게 됩니다. 자, 740번.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1번 분모 x 분자 10 얘는 맞겠고요. 2번 분모 2b 분자 마이너스 a인데 분자에 있는 마이너스 앞으로 내려와서 이렇게 앞에다 마이너스를 대표부로 쓰는 거 괜찮다고 그랬죠? 이것도 맞는 답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좀 헷갈리는 건데 이걸 분모에 보내려니까 모양이 이렇게 되죠. 마이너스 2분의 1을 분모에 분자에. 물론 이건 나름대로 풀이법이 있다고는 말씀드렸지만 아무래도 좀 아직은 우리한테 좀 불편하기 때문에 저렇게 나누기 분수할 때는 곱하기로 바꾼 다음에 뒤에 있는 수의 역수 마이너스 2분의 1의 역수는 마이너스 1분의 2가 되겠죠. 그럼 숫자를 문자 앞에 보내고 곱셈을 생략하게 되면 이렇게 써줘야 되는데 네, 답이 틀렸네요. 그 정답은 3번이 틀린 답이 된다. 자, 4번은 이제 맞는 답이겠죠. 나누기 뒤에 있는 게 분모로 가고 나누기 앞에 있는 게 분자로 가는데 분모로 한 가로는 굳이 안 써도 상관이 없을 테니까 이거 맞는 답이 되고요. 나누기 뒤가 분모로 나누기 앞이가 분자로. 근데 나누기 앞으로 갔었던 분자의 가로는 이제는 안 써도 되긴 하죠. 그리고 여기 분모에 있었던 마이너스를 앞으로 이렇게 대표로 내보내면 이제 이런 모양이 나오긴 하겠네요. 얘도 맞는다. 자, 다음 743번 문제. 다음 기호를 곱셈 기호와 나눗셈 기호를 생략하여 나타내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곱셈과 나눗셈을 생략하랍니다. 일단은 아무래도 이제 이쪽이 먼저가 돼야 되겠죠. 나눗셈도 있고 가로도 있고. 네, 1번. 그 다음은 빼기보다는 곱하기랑 나누기가 먼저니까 이쪽을 이제 계산하는 게 이제 2번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1번과 2번을 이렇게 묶어서 얘네들을 이렇게 묶어서 다시 뺄셈으로 계산해 주는 게 이제 3번 계산으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1번부터 먼저 해봅시다. 다 쓰지 마시고. 나누기 뒤에 있는 게 분모로 가고 나누기 앞에 있는 게 분자로 할 텐데 분모에 있는 가로는 이제 굳이는 이런 경우는 안 써도 되겠죠. 얘는 안 쓰게 되면 여기서 가로를 안 쓰게 되면 이게 전체 나눗셈이 되는 게 아니고 여기만 나눗셈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가로가 필요했던 겁니다. 근데 분모를 보내고 나면 굳이 뭐 그럴 가로를 굳이 칠 필요는 없으니까 생략한 거고요. 2번 계산 숫자를 앞으로 보내죠. 네, 그럼 마이너스 3x가 되고 나누기 y 그럼 분모 y 분자 마이너스 3x 한 다음에 분자에 있는 마이너스를 앞으로 내보내면 마이너스 y분의 3x 이렇게 쓰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세 번째 이제 마지막 x 더하기 y 분의 x 마이너스 이렇게 빼기였죠? 빼기 그 다음에 2번 마이너스 y분의 3x 선생님 이게 마이너스 겹칩니다. 이렇게 가로 쳐주시면 되죠. 네. 부호 겹칠 때 쓰는 게 그렇게 가로예요. 저런 역할을 쓰는 거니까. 그럼 배운 대로 할까요? 빼기를 더하기로 바꾼 다음에 뒤에 있는 부호의 반대 부호 그리고 또 배운 대로 가로 생략하고 앞에 있는 덧셈도 생략하죠. 가로 생략 항과 항 사이에 있는 덧셈도 생략 이렇게 붙여 쓰게 되면 x 플러스 y 분의 x 더하기 y분의 3x 이렇게 쓰시면 제일 아름다운 답이 될 테니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이렇게. 네. 혹시 본인이 푸셨는데 내가 어디서 놓친 게 있다면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지금 배운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다 맞추기를 선생님이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혹시 틀린 게 있다면 내가 어느 부분에서 이 계산을 잘못했는지 지금은 규칙을 배우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틀린 거를 수정하면서 빠르게 다음에 이런 비슷한 유형을 틀리지 않도록 하는 게 더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를 명심을 꼭 하셔야 됩니다. 746번 문제. 다음 중 옳지 않은 것. x미터 y센치 이건 센티미터로 바꾸어야 되겠죠? 근데 x미터는 우리가 보통 2m 그러면 이거 센티미터로 바꾸면
2 곱하기 100cm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xm라고 되면 x 곱하기 100cm 줄였으면 100xcm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럼 거기다 이제 y를 덧셈한 거니까 100x 더하기 y cm 이건 맞는 말이죠. 네, 맞는 말인 것 같아요. 2번 A시간 40분 1시간이면 분으로 환산하게 되면 1시간이 60분이죠. 그럼 1시간이 60분이니까 A시간이면 A 곱하기 60 줄였으면 60A 더하기 40분 뭐 얘도 맞는 말인 것 같아요. 5리터 1리터에 1000ml니까 5리터면 5 곱하기 1000ml 5000리터 더하기 따로 xml니까 5000 더하기 xml 얘도 맞는 말인 거죠. A kg의 10% 보통 어떤 것의 10% 그러면 그 전체 양 곱하기 100분의 10 이렇게 되죠. 근데 지금은 g으로 바꿔놨죠. 그럼 A kg을 g으로 바꿔야 되니까 1kg에 1000g이니까 A kg이면 1000 곱하기 A 1000 곱하기 A g 단위는 그렇고요. 거기다 곱하기 100분의 10 이게 약분이 되죠. 이렇게 0 2개 지워지고 0 2개 지워지고 얘랑 얘랑 곱하면 10 곱하기 10이니까 100A g 네. 100A가 있어요. 100A g 이렇게 되겠네요. 네. 마무리 계산할 때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까 말했지만 g은 단위니까 혹시 너무 헷갈리시면 g은 나중에 이렇게 써도 괜찮아요. 다시 g까지 섞어 있으면 숫자가 너무 불편하니까 일단 A kg을 g으로 바꾸면 A 곱하기 1000 곱하기 100분의 10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g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 있는 100과 여기 있는 1000에서 0 2개 지워지고 그럼 A 곱하기 10 곱하기 10이니까 A 곱하기 100이 남죠. 이거를 줄여 쓰게 되면 100A g 이렇게 돼요. 100A g 맞는 말이네요. 얘도. 자, 5번 800원에 X% 800원에 X% 100분의 X 그럼 여기 0 2개 지워지고 여기 0 2개 지워지고 8 곱하기 X가 남으니까 8X가 되죠. 그래서 8X 단위는 1 틀렸네요. 80X니까 틀렸겠죠. 그래서 5번이 틀린 답이 된다. 자, 749번 문제예요.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을 계산하시오. 한면 길이가 xcm인 정삼각형의 둘레 길이 정삼각형이잖아요. 정삼각의 둘레 구하는 공식 한면 길이 x 여기 x 여기 x 그 세 개 변을 더해야 되지 않나요? 그렇죠? 그럼 똑같은 걸 세 번 덧셈한다라는 뜻은 x에다가 3을 곱하겠다는 뜻이니 이건 3x가 되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x세제곱이 아니에요. x세제곱은 x를 3번 곱하는 거지. 세변 길이를 둘레를 구할 때는 더해야 되는 거지 곱해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x를 3번 곱하면 x세제곱이 맞지만 지금은 x를 3번 덧셈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똑같은 수를 3번 더합니다. 그 수에 3을 곱합니다가 되는 거니까 이게 맞는 표현이에요. 네, 1번은 맞게 잘 표현됐죠. 가로 길이 x, 세로 길이 y인 직사각형의 둘레. 자, 가로 길이 x, 세로 길이 y인 직사각형의 둘레. 보통 둘레 길이 구할 때는 x와 y를 가로와 세로를 한 번씩 더한 다음에 여기에 몇 배야 되냐면 2배를 해야 되죠. 그렇잖아요. 가로 세로 다시 가로 세로 똑같은 걸 2번 더하겠다는 얘기는 그 계산한 것에 2를 곱하겠다는 뜻이고 가로와 세로를 더한 다음에 2를 곱하면 되니까 네, 줄여 쓰게 되면 2x 더하기 y. 네, 2번도 맞는 답이고요. 3번 한변 길이 x인 정사각형의 넓이. 정사각형의 넓이 이렇게 정사각형 한변 길이 x 여기 x 그럼 여기 넓이는 x 곱하기 x니까 x 제곱. 자, 3번도 맞는 답이죠. 4번 밑변이 x 높이가 y인 평행사변형 이렇게 써요.
근데 밑변이 x, 높이가, 여기가 높이라고 봅시다. 높이를 y. 그럼 넓이는 밑변 곱하기 높이 줄였으면 xy. 네, 4번도 맞는다. 자, 그럼 마지막 틀린 거는 결국은 5번이 틀렸다는 뜻인데, 느낌이 이래요. 밑변 길이가 x, 높이가 h, 여기가 높이겠죠? h. 삼각형 넓이는, 삼각형 넓이 구하는 공식은 2로 나누거나 아니면 2분의 1 곱하는 겁니다. 2분의 1 곱하기 나누기 이해한다는 게 결론은 곱하기 2분의 1 한다는 뜻이니까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그럼 숫자를 문자 앞에 쓰며 곱하기 생략하고 알파벳 순서대로 쓰게 되면 2분의 1 hx. 근데 뭐 알파벳 순서는 지금 크게 문제가 안 돼요. 사실은 ex와 h를 원래 x가 뒤로 가고 h가 앞으로 가는 게 맞긴 한데 알파벳 순서는 잘못 썼다고 해서 이 순서를 바꿔 썼다고 해서 틀린 건 아닌데 얘가 틀렸죠. 앞에 2가 곱해져야 되는데 지금 얘는 2분의 1이 곱해져야 되는데 2가 곱해졌기 때문에 5번이 틀린 답이 됩니다. 한 개 1,200원짜리 찐빵 A개와 한 줄에 2,500원인 김밥 B줄을 사고 15,000원을 냈어요. 거스름돈 계산하는 방식은 당연히 내가 낸 금액 있죠. 지불한 금액, 지불 금액 빼기 실제로 지금 문제에서는 상품의 가격이죠. 그러면 거스름돈이 계산이 됩니다. 지금 나는 얼마를 지불했냐면 15,000원을 지불했죠. 빼기 그럼 상품의 가격은 한 개 1,200원짜리 찐빵 A개를 샀죠. 금액과 개수는 곱해야 됩니다. 그럼 1,200x 1,200A 한 줄에 2,500원인 김밥 B개 곱하면 2,500B 둘을 더해야 되겠잖아요. 그럼 1,200A 더하기 2,500B 두 개를 더한 다음에 한꺼번에 빼시던지 아니면 이래 됩니다. 15,000원에서 일단은 찐빵 가격을 빼야 되겠죠? 뺍니다. 찐빵 가격을 1,200A 또 뺍니다. 김밥 가격을 2,500B 이렇게 쓰셔도 됩니다. 위 것도 답이고 아래 것도 답입니다. 둘 다 괜찮은 답이에요. 자, 거리 속력 시간에 관련된 문제. 도현이가 가야 돼서 한 10분 후에 이제 수업을 마무리해야 되니까 좀 빨리 봅시다. A지점에서 출발하여 15km 떨어진 B지점까지 가는데 시속 Akm의 속력을 가다가 도중에 20분 쉬고 다시 같은 속력을 갔어요. A지점에서 출발해서 B지점까지 도착할 때 걸린 시간을 구하는 겁니다. 시간. 자, 이런 느낌이죠. A지점에서 쭉 가요. 어디까지 가야 되면 B지점까지 가긴 가야 됩니다. 근데 15km 떨어져 있어요. 여기까지 거리가. 근데 처음에는 시속 Akm 속력으로 가다가 일정 부분 시속 Akm로 가다가 약 20분간 쉬는 시간을 가진 거죠. 20분인데 근데 문제는 지금 단위가 다 시간이잖아요. 다 시간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얘만 분이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 20분을 분으로 환산하셔야 됩니다. 20분을 시간으로 환산하게 되면 60분의 20시간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3분의 1시간이 돼요. 여기 3분의 1시간. 그리고 다시 남아있는 부분을 같은 속력으로 또 갔답니다. 시속 Akm로 갔대요. 자, 이럴 때 걸린 시간을 구하는 건데 이 공식 기억하라고 그랬죠? 이렇게 해서 거속시 시간 구하는 공식은 속력분의 거리입니다. 속력분의 거리. 그럼 느낌상 이런 거잖아요. A에서 B까지 가는데 어쨌든 20분을 시간이 쉬었어요. 20분을 시간이 쉰 거죠. 3분의 1시간을 쉰 겁니다. 근데 나머지는 같은 속력으로 갔지 않습니까? 나머지는 그냥 시속 Akm를 그냥 같이 이렇게 갔다고 봐도 되겠죠. 어차피 시간만 계산하는 거니까. 여기서 가운데를 따로 계산하지 마시고 그냥 쉬는 시간은 그냥 뒤로 미뤘다 생각하시면 되는 거니까. 나머지는 그냥 똑같은 속력으로 간 거니까요. 그럼 여기서 걸린 시간을 계산해야 돼요. 시간은 아까 말했지만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예요. 그럼 속력 A 분의 거리 이만큼 거리죠. 총 거리 얼마였나요? 근데 총 거리는 15km예요. 15.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 3분의 1시간을 쉬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림이 좀 이상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해하기 좀 쉽지 않게 여기 A가 됐고 어쨌든 얘가 B가 된 겁니다. 근데 걸린 시간을 구하는데 총 거리는 15km가 맞아요. 근데 중간에 잠깐 쉬긴 쉬었지만 이 15km 다 갈 때까지 실제 속력은 Akm로 간 거고 여기서 걸린 시간에다가 추가로 3분의 1시간을 더하면 쉬는 시간까지 계산을 한 게 되겠죠. 그럼 여기서 걸린 시간은 속력 분의 거리, 속력 A분의 거리 15 더하기 이건 간 시간이고 실제로 걸었을 때 걸린 시간이고 쉬는 시간을 더 세면 되니까 3분의 1시간 그래서 이게 정답이에요. A분의 15 플러스 3분의 1시간 2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아셨죠? 네. 자, 시간 여기 있으면 조금 보충 설명 드릴 텐데 지금 시간 여기가 없어서 좀 빠르게 계산할게요. 이것도 5% 소금을 Xg과 12% 소금을 Yg을 섞었을 때 이 소금물에 들어있는 소금의 양을 구하는 겁니다. 자,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이런 문제 자주 안 나오니까. 그림 그리는 방식은 이래요. 여기 5%라고 표현할 때 농도는 위에다가 이렇게 퍼센트를 표시하시고 소금물의 양은 여기 밑에다가 Xg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보통 이렇게 그림을 그려요. 아셨죠? 근데 거기다가 섞어요. 섞는다는 얘기는 덧셈한다는 얘기겠죠? 또 이렇게 비커 그림 적당히 여기도 마찬가지 소금물이니까 12% 소금물 몇 g이냐면 Yg 이렇게 둘을 섞었을 때 이 섞었더니 여기 들어있는 소금의 양 둘을 섞으면 이렇게 되겠죠. 이 안에 적당량만큼의 소금이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 있는 이 소금의 양을 구하는 겁니다. 근데 이 소금의 양은 결국은 여기를 A비커 얘를 B비커로 한다면 A비커의 소금의 양에다가 B비커의 소금의 양을 덧셈하시면 지금 내가 구하는 합친양만큼의 소금의 양이 나오겠죠. 그럼 따라서 내가 구하는 소금의 양을 구하는 공식은 A비커의 소금의 양 구합니다. 소금의 양 구하는 공식 저번에 말씀드렸는데요. 소금의 양 구하는 공식은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의 양 이게 공식이에요. 그럼 A비커의 소금의 양 구합시다. A비커의 소금의 양 100분의 농도 5 곱하기 소금물의 양 X 더하기 B비커의 소금물의 양 소금의 양 100분의 농도 12 곱하기 소금물의 양 Y 줄여 쓰게 되면 약분이 가능하겠죠. 그러면 20분의 1 X 곱하기랑 숫자 생략하고 붙여 쓰면 이렇게 되겠죠. 더하기 얘는 이걸 뭐로 약분했죠? 4로 약분하면 25분의 3 Y 이렇게 쓰시면 되겠네요. 이거 어디 있나요? 그래서 5번에 있습니다. 이 답이.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764번 문제 보다 좀 더 어려운 게 있나요? 실까? 이게 좀 더 어려우니까 이걸로 합시다. 769번으로 바로 갈게요. 시계값, 다음 시계값을 계산하시오. x가 5분의 1, y가 마이너스 4분의 1일 때 x분의 4 플러스 y분의 2의 값을 구하시오. 이걸 그냥 여기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집어넣어 봅시다. 집어넣으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자, 근데 얘는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얘는 이렇게 복잡한 분수라고 해서 풀이법이 없는 건 아닙니다. 얘는 얘대로 풀이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복잡해진 이유는 뭐냐면 분모에 있는 분모 때문이에요. 복잡해진 이유는 분모에 있는 분모 때문입니다. 그럼 분모에다가 5를 곱하고 분자 똑같이 5를 곱하시면 돼요. 분모에다 4를 곱하고 분자에다 4를 곱하시면 됩니다. 분수의 특징은 분모 분자에 같은 수를 곱하거나 나누어도 그 값이 변하진 않으니까. 그럼 이 상태로 계산을 해보면 분모 이렇게 약분되죠? 그럼 분모 1 남아요. 1분의 20 더하기 이렇게 약분하면 분모에 마이너스 1 남습니다. 분자는 8. 그럼 앞에 있는 1을 생략해야 되니까 20. 얘는 마이너스 앞으로 내보내면 마이너스가 되고 1을 생략하면 8. 그러니까 정답은 12.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렇게 푸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중학교생이 풀이하는 방법 보통 이렇게 한다고 그러죠. x분의 4를 4 나누기 x로 바꿉니다. 더하기 2 나누기 y 한 다음에 이제 여기다 대입하라는 얘기죠. 그럼 4 나누기 x 대신에 5분의 1 더하기 2 나누기 y 대신에 마이너스 4분의 1 음수를 집어넣으면 꼭 가로를 치라고 그랬죠. 그럼 나누기를 곱하기로 바꾼 다음에 역수 이렇게 되고
플러스 2 곱하기 나누기를 곱하기로 바꾼 다음에 역수. 그럼 앞에는 20. 얘는 양수와 음수를 곱하면 음수가 되고 2, 4, 8. 정답은 12. 네, 같은 답이긴 한데 이건 좀 중학생이 보통 풀이하는 일반적인 풀이고 얘는 복잡한 분수를 풀이하는 뭐 간단한 계산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한 문제 정도만 더 합시다. 한 문제 정도만. 지금 두 개를 다 죄송한데 이거는 뭐 그렇게 어려워 보지 않아요. 이걸 할게요. 이거. 자, 수지는 버스를 이용해서 등교합니다. 집에서 학교까지 버스 요금은 720원. 새로 산 교통카드에 2만 원을 충전시켰어요. 수지가 자, 1번 수지가 버스를 이용하여 X회 등교했을 때 교통카드의 잔액을 문자로 표현하시오. 교통카드의 잔액을 계산하는 방법은 전체 충전 금액에서 사용 금액을 빼야 되겠죠. 근데 지금 전체 충전 금액이 2만 원이었으니까 2만 원 빼기 한 번 쓸 때마다 720원을 내야 됩니다. 집에서 학교까지 갈 때. 그럼 X회 등교했잖아요. 왕복을 한 게 아니라 등교할 때만 썼다는 표현이기 때문에 720 곱하기 X 줄였으면 720X 이렇게 쓰시면 되겠네요. 2번 수지가 버스를 이용해서 10회 등교했을 때 교통카드의 잔액. 이 10이라는 게 결론 누구의 값이죠? 등교 횟수인 X의 값입니다. X 값이 이 식에서 X가 10일 때 잔액을 구하는 문제니까 여기다 이제 10을 대입하시면 되는 거죠. 그럼 잔액 계산은 2만 빼기 7,200이 됩니다. 720 곱하기 X이기 때문에 7,200. 그럼 빼면 얼마예요? 12,800원. 네, 이렇게 정답이 주어지겠죠.